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10월도 첫 주가 이렇게 벌써 지났습니다. 내일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오늘 다음 주를 위한 제 충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삼성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기업 삼성,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몸이 아픈 것 같아요. 평택의 그 시스템 반도체 공장 P2, P3 4나노에서 7나노급 공장이 30% 셧다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 경기가 무척 안 좋죠. 이건 대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삼성이 아무튼 현재 어려운 상황, 결국은 신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반도체, 가전, 핸드폰 이렇게 주력으로 오다 보니까 신산업 발굴이 안 됐고, 기존의 그 산업이 AI가 접목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극복을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부도, 대통령님도 그 삼성 그 CEO를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고 불필요한 동선에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겁니다. 이 기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1개월, 2개월 타이밍을 놓치면 5년, 10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저는 삼성이 떡볶이 먹방을 하는 바람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엑스포 준비하는 데 따라다녀. 엑스포 실패하고서 부삼인십 잡으려고 대통령 따라가서 들러리 하면서 떡볶이 먹방 하는데 참석해. 또 요 뭐 체코 가는데도 또 방문해. 이게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수행을 대기업 5대그룹 총수를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급변하는 이런 경제 상황에 좀 고려해야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떡볶이로 위기를 맞은 삼성. 인텔이 실험실에선 2나노를 생산이 됐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이 3나노인데 TSMC하고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관리 체계가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관리 체계가 되다 보니까 인텔이 절반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위기까지 온 겁니다. 삼성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다국적 기업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지, 오히려 쓸데없는 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가 상호 교류를 하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비용을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나 기업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다른 사람이나
그 발생한 사회적 기업한테 손실을 부담할 수 없는 비용, 그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례가 있죠. 후쿠시마 핵 폐기수 오염 처리수. 일본이 방류를 하지 않았으면 그 핵 폐기 오염 처리수를 우리나라가 1년 동안 1조 2천억을 썼어요. 그것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방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용산은 그게 일체 해가 없다라고 홍보하는데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그 10억이 누구한테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용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1조 2천억이면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 예산이 1조 3천억인데 주한미군 1년 주둔 비용이 1조 3천억이고, 그 정도의 비용이 핵 오염수를 일본이 방출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무능한 정부에서 나타난 거죠. 안 발생해도 되는 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경에 명품, 주가 조작, 밀반입 관련된 의혹,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최상병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안 뻗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구성해서 3개월을 가던 90일을 가던 추가로 연장해서 4개월을 가던 100억에서 150억, 200억이 발생합니다. 한 70명, 1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150억, 200억이라는 돈은 발생하지 않아도 될 돈을 그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에 의혹의 중심이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지불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갈등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또 예를 들자면 지금의 의료대란. 의료계가 잘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해서 의대 정원 인원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됐어요. 9개월째 전공이 돌아오지 않고 휴학도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승급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부가 있습니까? 이기호 교육부 장관, 당신 진짜 교육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려와야 돼. 아니, 수료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1학년, 2학년이 됩니까? 그 7,500명 수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올려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의사를 딴 사람들이 국민의 몸에 칼을 댄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년을 올린다는 게. 글쎄요, 이거는 저는 납득 안 가요. 무식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할 일입니까? 왜 의료계가 교육계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도록 국가 생태계를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인재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응급실을 가는데 공포실이에요. 응급실이 90%를 내야 돼, 잘못하면. 4인실을 쓰면은 50%를 더 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의료 대란으로. 이거는 금액으로
이 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게. 국민 한 명의 목숨을 얼마로 계산하세요, 국가가.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국가를 보호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사회적 비용이 233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GDP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생산한 게 2,200~300조 돼요. GDP의 10%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년 갈등으로 나타난 사회적 비용이 70%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1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천억씩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2년 갈등과 다툼으로. 그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시청에 전부 모였지 않습니까? 100만씩.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이는데 들어간 비용, 또 모이고서 나중에 자리를 정돈하는 비용, 이동하는 비용, 경찰들 질서 유지 비용, 이런 게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어떤 행위를 한 사람한테 물을 수 있어요? 사회가 안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게 하루에 2년 갈등 다툼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4천억씩에서 1년에 150조가 발생한다. 엄청난 금액이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노동입니다. 11.7%예요. 세 번째가 계층 관련된 사회적 비용입니다. 네 번째가 지역 갈등, 한 3% 됩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나갔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그러나 이 사회적 갈등을 절충과 타협을 잘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념이 나눠서 한쪽은 시청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 돼서 손잡고 함께 모였으면 사회적 발생 비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 절충과 타협을 잘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과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1년 예산이 670조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1년에 사회적 비용이 233조가 발생한다? 1년 예산의 30%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는 선진화된 국가가 아니죠. 그만큼 내부 분열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념. 현 정부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너무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는데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월급 주기 전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모질라서 초급 간부, 경찰 수당, 소방 수당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벌써 152조 원이 됐어요. 작년에 117조 원에서 37조 원이 올해도 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재정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필요한 해외 방문하는데 5, 60억씩 쓰시면 돼요. 관저공사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국악 관람 한번 하는데 8,600원 쓰면 됩니까? 그 한 여자가? 그거 국민이 허락한 겁니까?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본인이 그거 갚아야 됩니다. 8,600억. KTV는 꼭 받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의혹의 중심에. 거기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김건희 씨 때문에 나타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00억씩이나 1,000억은 될 것 같아. 4,000억 중에. 아니, 1,000억이면 2년 갈등 하루에 4,000억 중에 3,000억은 김건희 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한 여자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하루에 3,000억씩 나타나야 돼요? 국민이 왜 그걸 부담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여야와 용산과 검찰, 사법부, 행정부 답변을 주세요. 국민한테. 못 주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정치나 경제는 서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또 역사라는 것은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스토리는 잘못된 거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25번, 6번 전국을 돌면서 2, 3억씩 들어가면서 민생 토론회라고 하시면서 1,000억 공수표 날리시고 천조 있어요? 그냥 찍으시게? 국채 발행하시게? 우리나라 채권 경쟁력 없어요. 채권의 세계 각국의 채권을 지표를 만드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채권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 채권을 발행해도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사죠. 안 그러면 채권 가격,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지 기획재정부 최상목이 뭐 하는 거예요, 부총리는.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재정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돈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 쓰고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마이너스 통장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다? 월급 주기 전날? 최상목 부총리도 내려오셔야 돼.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김태호 안보실장. 외교가 망가져서, 정치가 망가져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망가지고 의료도 망가지고 교육도 망가지고 서민 생활까지 망가집니다. 하루에 3,000명씩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157만 명이 자영업자의 25%가 매출의 100%를 이자를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버는 돈 다 이자 내면 밥 먹고 입고 자는 건 뭘로 자요? 다 빚으로 하는 겁니다. 빚으로 못하면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보험료도 없는 겁니다. 병원도 못 가요. 연체돼서. 핸드폰도 못 쓰고. 그런 자영업자가 157만 명이야. 대통령실 용산.
제가 이 정부는 주술과 부패 검찰의 공동 정부라고 규정 짓습니다. 주술은 주술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죠. 삼풍백화점 분홍색. 거가 죽은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크로비스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집. 청와대 가면 붉은색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잠수교도 붉은색. 무슨 행사하면 붉은색. 붉은색이 죽은 자의 영혼에 산자의 불운을 보내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왜 하세요? 김건희 여사님. 붉은색을 잡는 건 초록색입니다. 용산의 용을 잡는 건 호랑이에요. 천적이 호랑이에요. 용의 천적이. 붉은색의 천적이 초록색입니다. 초록 호랑이, 녹범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록 호랑이가. 분홍색 용이 판치는 대한민국. 초록색 호랑이, 녹범으로 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삼성이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아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서 유출이 좀 있고요. 10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패드가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비컷을 했죠. 0.5% 인하를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이 지금 다소 열기가 있고 한 상태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10월 10일 날 한국은행 총재는 그리고 금융위원들은 국가를 살리는 회의가 돼야 됩니다. 모쪼록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이슈화를 계속 하시고 그 이슈화에 대한 대안도 계속 하시고 그러려면 공청회 간담회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 비용인 겁니다. 그게 성공하면 사회적 비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은 써도 돼요. 삼성은 어려울수록 R&D 예산 더 투자를 하시고 퀄컴이 떨어져 나간 자리 그래서 6%가 줄은 시스템 반도체 세계 점유율 17.8%에서 11.3%까지 온 거 메꾸셔야지. TSMC로 간 그 부분을 다시 메꾸고 다시 도약을 하셔야죠. 정치가 경제를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5대 총수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내려오세요. 지도자가 멀리 봐야지 돋보기 갖고 그 하나하나 작은 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얼마나 의사결정이 되겠습니까? 돋보기 대한민국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상하탑에 계시는 교수와 대학생들 중요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뀌어요. 저는 무지랭이 민초입니다.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마음도 아프고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아지면 우리 가족 삶도 나아지겠지 하는 소박한 시민입니다. 서민입니다. 그 희망과 꿈이 무참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올바른 길을 가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